안녕하십니까. 해피 웰다잉 존엄한 주급을 향하여 제3부 진행하게 될 조영아 강사입니다. 행복한 죽음을 이제부턴 준비해 가야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계속하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죽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것 또한 이 시간에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삶을 이해해야 돼요. 삶은 생명이잖아요. 살아가는 거. 근데 누구의 삶을 이해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이해해야 되겠죠. 타인의 삶은 그 타인의 삶이고 나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삶과 인간 발달은 어떤 건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 세상과 이 발달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노년기를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이해해야 되겠죠. 또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들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은 나는 어느 시대에 돌입했어요? 네, 초고령화사의 노년기에 돌입했고 앞으로 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피 웰다잉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 늙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뭘 이해를 해. 이해를 하셔야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가 정말 존엄한 죽음을 제가 준비하고 또 행복한 웰다잉까지, 해피 웰다잉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강의를 듣고 준비하시고 학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삶과 인간 발달의 이해에는요. 지난 시간에 라이프 그래피를 통해서도 나의 전생애를 한번 그려보거나 알아보거나 또 과거를 회상하거나 할 수 있고요.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를 직접 한번 보면서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찰의 단계가 오고요. 성찰의 단계를 지나서 또 이게 굉장히 승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노화 과정의 특징과 노화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를 또한 이해해야 되고 가장 이해하기 좋고 또 나를 찾아갈 때에는요. 노화 노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노화 노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적으라는 게 맞죠. 리스트도 적으라 하는 거는 뭐냐면 인지 저하가 오면은요. 적는 것이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사님 손이 불편해서 쓰는 게 힘들어요. 저는 아직 글씨를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녹음 기능은 이제 손가락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배우셔가지고 녹음을 해서 천천히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요. 노트 적기가 뭐 하면은 녹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노년기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노인일까요? 노인의 기준을 현대 요즘 상황에서 보면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또 노동부에서는 55세고요. 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연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몇 세다라는 건 없지만 55세에서 현재 이상부터는 다 노인으로 많은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이해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몸의 변화부터 보게 되죠. 내 몸에 주름이 많다거나 검버섯이 막 또 있을 수 있고 흰머리, 또 탈모,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체적 노화 정도를 보고 노화를 결정짓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젊은데도요 주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을 잘못 먹었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탈모가 되고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은, 몸은 굉장히 젊은데요. 마음이 60세, 70세에 또 마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신체적 노화 정도로 봐서는 이렇게 또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노년기를 보았을 때 신체적인 변화가 이런 것들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활동 정도예요. 아까 퇴직 노동부에서는 55세라 그랬잖아요. 55세부터 퇴직을 하게 되면 노년층이다. 이렇게 또 규정 짓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는 55세가 한창 되잖아요. 55세는 한창 일할 때고 아직 신체 건강하고 노년기로 정하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요즘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퇴직제도의 연령을 좀 더 뒤로 확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역할을 통해서도 노년으로 또 정해지죠. 나는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 자녀가 일찍 출산을 해서 또 일찍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손녀가 생겨요. 손자, 손녀가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 노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60, 70세가 돼서 또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전생의 발달 관점이라는 게 1950년대에 등장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심리학 박사들이 유아기부터 장년기까지가 오면은 이제 끝났다. 노년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먹고 자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전생의 발달 관점이라는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바라보는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인간은 임신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쇠퇴해가고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에서 노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60세, 70세, 80세, 90세 그때그때마다 노년으로 발달해 가고 노화돼 가고 퇴화돼 가고 쇠퇴해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것을 받쳐줘야 된다 해요. 이 전생의 발달 관점 이후로는 노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제도도 굉장히 급빠르게 저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에는요, 정상적인 노화가 있어요. 정상적인 노화는 뭐냐면 질병이 없이 그냥 쭉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복이죠. 굉장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젊었을 때 관리를 잘 하셨고요.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신 분들이죠. 밝게 사신 분들은요. 큰 질병이 없이 그대로 천천히 노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정상적 노화라고 합니다. 자, 병리적인 노화가 있어요. 의학적인 원인인데요. 질병을 통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초록의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40대인데도 치매가 오거나 사고로 인해서 뇌수술을 하거나 또 다리에 어떤 피부 사고로 인해서 노화가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신체 나이는 40세인데 정신이나 수술을 통해서 80세, 90세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빠르게 노화돼 가는 경우도 있죠. 그걸 병리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노화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노화는 뭐냐면 연령에 적합한 환경적 지지의 노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 존경합니다. 아니면 정말 뭐 어르신이 계셔서 아니면 나의 존재,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겠죠.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경력을 지지받고 인품을 지지받고 그 소속된 곳에서 계속해서 나의 노화의 그 과정에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 나가십시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존재를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걸 통한 지지를 받는 것을 또 성공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자, 시몬스의 욕구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또 노년기에는 새로운 욕구들이 또 생겨난대요. 그게 뭐냐면 장수의 욕구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이가 좀 들면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늙으면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해. 아, 너무 아프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심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을수록 더 삶에 대한 애착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가 활동의 욕구예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신체도 많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아까 말했던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맛있는 또 음식이 먹고 싶으면 음식점을 가고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요. 미술관을 다니고 싶으면 미술관 가고 운동에 가고 싶으면 운동을 가고 댄스가 추고 싶으면 댄스실을 가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왜? 여지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노년기에는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찾는 욕구도 있대요.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아, 이젠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이게 영원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퇴직이 아니라 아,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싶다.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게 노년기의 욕구입니다. 집단 내 적극적 참여 욕구가 있대요. 나이 들었으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참여해서 또 성취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욕구도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육아일 수도 있고요.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명예스럽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물러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시몬스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매클러스키의 교육적 욕구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의 욕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 종종 TV에 보면은 저희 사회가 유교사회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자분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아들을 교육시켰죠. 그때는 살기가 힘들어서 남자 아들을 먼저 출세시키고 또 그 동생이나 오빠를 출세시키기 위하여 여자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한으로 맺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노년기 욕구에는 배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하게 인답니다. 환경 적응의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노화 감퇴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감퇴시키는 거예요.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많이 슬프다.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노년기에는 더 강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풀지 못하거나 이 욕구가 이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자녀들에게도 뭐 이렇게 울죠. 내가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것도 못해?
나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요구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노년기에는 이러한 욕구가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욕구를 향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현적인 욕구가 있어요. 교육의 현장에 참여하여서 우리 라이프그래피나 아니면 기타 어떤 교육시설에 가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고 또 어떠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혜로움을 또 그곳에서 표출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노년기에 그 욕구를 충족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공헌적인 욕구가 있어요. 의미 있는 역할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나의 정체성은 나는 왜 사는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의미가 부여가 되면요. 그게 굉장히 즐겁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족감과 행복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봉사,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친구를 돕거나 아이들을 도우면서 정말 행복하다. 많은 봉사, 저도 봉사단체 회장인데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돕겠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오고요. 그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저는 행복으로, 만족감으로, 즐거움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를 나가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역량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전체 사회에 내가 역량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물러나거나 뒤로 앉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어떤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초월적인 욕구가 있어요. 초월적인 욕구가 뭐냐면 젊음과는 상관이 없다. 꼭 젊어야지 뭐 행복하냐. 이래서 초월되는 거예요. 이 욕구를 계속 충족하고 연구하고 나를 연구해 가다 보면 이제 초월적인 욕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즘 대표적인 게 시니어 모델이에요. 요즘 시니어 모델들도 굉장히 많고 활동하는 분도 많고 대학교에 또 이게 또 학과로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모델을 하냐, 꼭 이뻐야 되냐, 늘씬해야 되냐, 건강해야 되냐. 이 노년기에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 흰머리도 그대로 두고요. 조금 자세 같은 걸 이제 교정하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오다리도 바른 다리를 만들고 굽은 등도 피는 근력 운동을 하고요. 또 바른 자세 걷기 운동을 해서 너무나 그 나이에 근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익은 농후한 매력? 예, 그런 것을 발사하는 굉장히 요즘 핫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옷을 참 좋아해. 나는 멋부리는 게 참 좋아. 난 아직 거울을 보면 너무 예쁜데. 예,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 주시죠. 초월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노인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농업사회에서 보면은 그 농사법을 누가 알고 있어요? 그 가장인, 그 노년기에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또 교육을 담당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노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유교사회 여서가 아니라 존중했죠.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다뤘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대표, 추장, 인디언 보면은 추장이 되거나 통장, 반장 이렇게 대표직을 하죠. 원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역 원로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과거 전통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국가에서는 양로원이나 기로소, 노인직 그걸 굉장히 장려했고요. 왜냐하면 그 노년들의 지혜가 필요했거든요. 기로소라는 거는 좀 생소하죠. 예전에 관직에서 영의정 이렇게 관직을 가졌다가 연세가 드시면요 기로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학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끔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피부양자, 자녀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자, 또 나고자, 퇴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든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더 슬픈 현실에 또 왕왕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교육 방관자로 봐요.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못 배웠잖아요. 현대사회 교육을 어르신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책을 펼쳐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물러나십시오. 교육의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가에도 보면 종속인구예요. 부양해야 되는 여무대 인구 이렇게 또 치부가 되고 방관자, 주변인 이렇게 노인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자, 사회적인 특징을 보면요. 인구 구조 변화가 됐고요. 산업화, 경제 체계, 또 퇴직제도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설 자리가 없게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아픈 현실이 저희 현실 앞에 또 현대 앞에 제 앞에 도래해 있는 거죠. 자, 노년에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집에 있는 것보다 제가 자치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마을회관 아니면 교육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곳을 찾아가야 되죠. 요양원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사회가 출현했어요. 전 과정 발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변화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참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워야 됩니다. 사회 변화의 가속화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아요. 신기술들도 많고 새로 나온 것들도 많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 예전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요즘에는 키오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관공서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요.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 주문을 하고 내역을 받고 번호표를 받아서 또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노부모 부양의 의식이 감소되었고 경제사회 심리가 자립할 필요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저는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을 거예요.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혼율도 급상승시키는 그러한 과도기를 거쳤어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요.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나는 자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살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독립을 선언하고 혼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남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테크 시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정보를 공유하고요. 새로운 소식과 좀 더 나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하여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만의 시스템과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노년 교육의 필요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생의 발달 관점이라는 1950년대에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80에
70에서 80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또 사회적인 제도로 도와드려야 되는가? 병원에서는 또 어떠한 약과 신약, 요즘에는 인지저하의 치매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현대사회에 앓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노인 욕구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농업사회에서는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퇴직제도가 빠른 나이에 퇴직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교육 시스템 또한 향상이 돼서 재투자예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그러면 무엇을 이 사회에서 하여서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또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현장에 나가서 배움으로써 지식을 취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일에 나는 해피한 웰다잉, 존엄한 죽음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했을 때 굉장히 그 일들이 즐거워지고요. 행복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세네 시간 잠깐 일하고 나머지는 제가 얘기했죠. 해방감의 욕구, 여가 생활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하러 다니면 그때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죽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하는 것은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럼 죽음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자주 왕왕 이야기가 되어지고 생각하고 명상해보고 가깝게 나에게 두고서 이제 연구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학적 관점의 죽음이 있어요. 의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생명이 정지됐고 혈액순환의 모든 순환되던 것이 정지된 것을 말하고 의사가 사망을 통보하고 죽음을 통보하는 그 생존 조치 중지되는 것이 바로 의학 관점의 죽음입니다. 자, 좋은 죽음이 있어요. 좋은 죽음은 뭐냐면 내가 나의 앞으로의 노년기의 삶을 나를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내 몸을 치료해 가고 내 마음을 치료해 가면서 비록 몸은 점점 쇠퇴하고 점점 마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뇌도 점점 쇠퇴하지만 그러함에도 우테크 시대와 세상의 테크를 정확하게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나를 치료하면서 갔을 때 제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제부터 가도 난 여한이 없어. 행복하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갈 때 됐을 때 가족을 부르겠죠. 가족과 가족의 응원을 받고 엄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다. 나의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기다리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만납시다. 이렇게 이별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오늘의 제가 테마가 뭐였습니까? 존엄한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은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시기를. 그날을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갈 때가 됐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떠날 때가 됐으면 어렴풋이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건강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 내 죽음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치료 안 하겠다. 자식들한테 말해서 먼저 자식들에 말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그것을 다짐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 먹기. 그래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죽음은 뭐냐면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주변이 내 집이나 나는 죽을 때 내 고향에 갈래. 나 고향에 가서 조금 더 살다가 우리 엄마가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 집 아니면 병원. 난 요양원이 좋더라. 요양원. 이렇게 내가 정해서 내가 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죽음입니다. 존경심이에요. 내가 갈 때 친구든 아니면 자식들이든 뭐 사회 동료들이든 존경을 표하면서 나에게 갈 때 존경을 표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갈 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예요. 자, 정서적인 지지는 뭐냐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죽음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손 잡아주고 행복하게 가는 것을 지지함하는 것을 정서적인 지지예요. 자, 충분한 정보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갈 때는데 존엄한 죽음과 아니면 행복한 죽음을 갈 때에는 나에게 어떠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떠한 나이에 내 몸의 반응과 내 신체적인 반응이 이럴 때에는 나는 어떻게 취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을까? 그러한 정보를 또한 수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조화된 가료예요. 잘 조화된 가료는 뭐냐면 가료는 치료예요. 서서히 이 몸도 무너져 가죠. 근데 희한하게 명상을 하거나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요. 몸은 무너져 가는데 마음이 건강하면요. 그 무너지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료, 그때 맞춰서 치료를 받는 거죠. 무너져가는 신체를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또 보호를 받는다거나 그런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잠깐 다리가 부러졌어요. 방치해서 이것이 염증이 나면은 그게 또 굉장히 생명에 위협되는 제때 치료받지 않아서 병을 키우거나 또 죽음을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료도 행복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죽음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자연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질병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큰 어떤 곡선 없이 역경 없이 가는 것이 자연사예요. 존엄사는 뭐냐면요. 내가 내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다. 질병이지만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더 극한 상황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의식 없이 그저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갈 때를 정하겠다. 용기 있게 내가 갈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합니다. 자, 의사조력 자살과 안락사가 있어요. 이거는 말기 환자들을 더 이상 너무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의사가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죽음도 있습니다. 자, 느낌 나누기가 있어요. 죽음과 친해지는 건데요. 죽음을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죽음에 대한 것을 혼자 연구하고 혼자 정보를 취득하다 보면 되게 무서워요. 불안하고 더 불안해. 그래서 더 안 보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교육단체나 제가 찾아가는 동아리나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죽음에 대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하셨던 분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는 어땠어? 보내는 거죠. 보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어? 외로웠어?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이거 서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은 2배가 된다고 말이 있어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병은 자랑하래요. 병을 막 자랑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험이 아니에요. 자랑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알려줘요. 묻지 않았는데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래 그러면 그거는 뭐가 좋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졌다는데 이렇게 막 나누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고 하는데 사별할 때도 많은 다양한 감정들과 그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별이 조금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 기쁨으로 이해하겠더라. 그런 또 정보를 받게 되면 나누다 보면 나도 저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또 맞춤형 찾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이든 사회적인 죽음이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얼마 전에 김수미 연예인이 또 돌아가셨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그 이야기를 써서 쭉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분은 참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게 굉장히 많이 나누다 보면 꼭꼭 숨겨놓고 두려움이라는 상자에 가둬놓았을 때는요, 굉장히 이 두려움이 커요. 근데 이걸 꺼내서 막 나누다 보면요, 굉장히 작아져요. 차원을 높은 곳에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산으로 한번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또 아무 일도 아니구나. 누구나 맞이하는 거구나. 다 가는구나. 이분은 굉장히 행복하게 갔구나. 잘 준비했네. 이분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네.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죽음에 대한 느낌을 계속해서 나눠서 두려움을 깨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오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죽음의 웰다잉이 이번 파트입니다. 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존엄사의 의미예요, 이거는. 내가 의식이 없고 호흡만 붙어 있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 내 생각이 어떤지도 몰라, 생각과 마음의 몸이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과연 나일까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족을 불러서 아름다운 이별과 존엄과 지지와 내가 잘 있어라 이런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연명치료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십시오. 나는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배우자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라. 나는 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가뿐하게 가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존엄한 죽음을 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3회에 걸쳐서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이 웰다잉학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를 굉장히 제 강의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 인생을 전체 돌아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행복했다, 잘 살았다 결정하고 서약을 하면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네, 존엄한 죽음과 행복한 죽음을 이제부터 노년기에 가는 그 길은 그 길로 가기 위한 하루하루가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생각하십시오. 나를 찾아서 나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행복감을 찾기 위함이고 내가 왜 행복하게 노년기를 사느냐? 존엄한 죽음과 행복한 웰다잉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예, 마음에 다짐하시고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